크레타의 미궁 속에는 미노타우로스가 살았습니다. 그는 모두를 공포에 떨게 했지만 남모르게 고통받았습니다. 그의 형편없는 방향 감각은 매일 그를 괴롭혔습니다. 다이달로스의 미로는 침입자들보다 그를 더 많이 가두었습니다. 그는 종종 침실에서 식당으로 가는 길을 찾지 못하곤 했습니다. 어느 날 그는 미로의 심장에 도달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는 며칠 전에 뿔 자국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좌절감에 포효하며 길을 잃고 혼란스러워했습니다. 아테네에 청년들이 제물로 도착했습니다. 미노타우로스는 돌진했지만 잘못된 방향으로 갔습니다. 그는 그들 앞에서 막다른 골목에 다다랐습니다. 그는 애처롭게 벽을 더듬었습니다. 그는 길을 잃고 울고 있는 희생양에게 길을 물었습니다. 테세우스는 아리아드네의 실을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미노타우로스는 그것을 신의 구원으로 여겼습니다. 그는 실의 끝자락이라도 잡게 해달라고 애원했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그는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는 테세우스의 실을 따라 미로에서 탈출했습니다. 그는 미로에서 벗어나 탁 트인 들판에서 평화를 찾았습니다. 지옥문에 머리셋 달린 수호경 케르베로스는 본래 무시무시한 존재여야 했습니다. 그는 영혼을 지키고 산자가 들어오는 것을 막았습니다. 그러나 치명적인 본능이 그의 권위를 훼손했습니다. 매일 밤 그는 용암 옆에서 괴로워했습니다. 그의 머리는 이빨을 드러내고 눈은 붉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가 낡은 뼈다귀를 던지면 세 개의 머리 모두 통제력을 잃었습니다. 그들은 꼬리를 흔들며 그것을 쫓아갔습니다. 문은 즉시 경비가 서지 않은 무방비 상태가 되었습니다. 첫 번째 머리가 존엄성에 대해 으르렁거렸습니다. 두 번째 머리는 먼저 물고 나중에 생각하고 싶어 했습니다. 세 번째 머리는 이미 뼈를 맛있게 먹고 있었습니다. 케르베로스는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 질문했습니다. 그는 수호자였나? 아니면 하데스의 애완동물이었나? 영혼들이 그의 약점에 대해 속삭였습니다. 이제 인간들은 뼈를 간식으로 가져왔습니다. 그들은 케르베로스를 혼란스럽게 하고 몰래 빠져나갔습니다. 부끄러워하며 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뼈소리에 그의 귀가 쫑긋 써버렸습니다. 그는 슬프게 울부짖었다. 전설이 무너졌습니다. 그의 끔찍한 경력은 끝났습니다. 옛날에 아테나에게 저주받은 메두사는 공포의 대상이었습니다. 지금 그녀는 그 어떤 영웅의 칼날보다 더 고통스러운 시련, 즉 심각한 유행성 결막염으로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그녀의 속눈썹은 서로부터 눈을 뜨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녀의 치명적인 시선 대신 그녀는 눈을 비비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뱀들은 그녀의 손길에 짜증이 난 듯 쉭쉭 소리를 냈습니다. 안약을 넣는 것은 악몽 같았어요. 뱀들이 병을 잡아채거나 눈에 방울이 들어가 미쳐 날뛰었습니다. 그녀는 염증이 생긴 자신의 눈에 아무것도 넣지 못했습니다. 흐릿한 시야 때문에 그녀의 석화시키는 시선에 오류가 생겼습니다. 석화를 직감한 전사는 물기 많고 애처로운 눈만 보았습니다. 그는 발목만 돌로 변한 채로 부분적으로만 석화되었습니다. 그의 상체는 살아있는 채로 혼란스러워했습니다.
메두사는 그가 절뚝거리며 떠나는 모습을 지켜보며 수치심을 느꼈습니다. 그녀의 엄청난 위엄은 망가졌습니다. 그녀는 동굴을 닫고 치료될 때까지 숨어있기를 갈망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영웅들을 내쫓을 구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충혈된 눈을 억지로 떴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운명을 한탄하며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결막염으로 힘들어하는 메두사. 테베를 지키는 스핑크스는 지쳐 있었습니다. 그녀의 수수께끼는 한때 두려움의 대상이었지만 이제는 하찮게 여겨졌습니다. 스마트폰은 그녀의 수수께끼에 즉시 해답을 보여주었습니다. 여행자들은 그녀의 수수께끼를 쉽게 풀었습니다. 그들은 심지어 그녀와 함께 셀카를 찍기도 했습니다. 그 고개는 관광 명소가 되었습니다. 그녀를 보기 위해 긴 줄의 사람들이 기다렸습니다. 그들은 충전기를 함께 쓰고 기념품을 샀습니다. 핑크스는 지칠 줄 모르고 수수께끼를 되풀이했습니다. 그녀는 너무 피곤해서 아무도 잡아먹을 수 없었습니다. 새로운 수수께끼조차 온라인에서 빠르게 풀렸습니다. 그녀는 대신 티켓을 판매하는 것을 고려해야 할 정도였습니다. 괴물로서의 그녀의 자존심은 모두 사라졌습니다. 그녀는 외로웠던 과거를 그리워했습니다. 관광객들의 소음이 그녀를 괴롭혔습니다. 그녀는 고독했던 날들을 그리워했습니다. 이제 그녀는 맥없이 다음 수수께끼를 내고 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잃어버린 목적을 담아 메아리치고 있습니다. 또 다른 관광객이 두려워하지 않고 앞으로 계속 나옵니다. 레른의 늪지의 지배자인 머리 9개 달린 히드라는 최악의 재앙에 직면했습니다. 그것은 동시다발적이고 심각한 치통의 유행병이었습니다. 한때 모든 것을 삼키던 그의 사나운 이빨은 이제 찬물에 움츠러들며 18개의 눈에서 눈물을 글썽이게 했습니다. 늪지대에는 히드라의 고통스러운 신음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더 나쁜 것은 각 머리가 고통에 대해 다른 머리들을 비난했습니다. 첫 번째 머리는 세 번째 머리의 금빛 갑옷 기사가 너무 강하다고 투덜거렸습니다. 다섯 번째는 일곱 번째가 훔친 끈적한 늪지 캔디가 충치를 유발하여 9배의 소음을 냈다고 쉿소리를 냈습니다. 근처에 치과 의사나 용감한 생물도 없자 히드라는 스스로 이빨을 뽑으려고 애썼습니다. 하지만 하나의 머리가 고통스러워 목들이 엉켜 치료를 방해합니다. 헤라클레스는 곤봉을 휘두르며 히드라를 죽이러 도착했습니다. 히드라는 독 대신 머리를 숙이고 치통에서 벗어나기를 간청했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헤라클레스는 머리를 잘라 승리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히드라는 고통을 참으며 틀니를 위해 이빨을 내주었습니다. 그것은 질긴 고기 대신 부드러운 죽을 먹으며 조용히 은퇴했습니다. 소문에 따르면 늪 깊숙한 곳에서 평화롭게 살았다고 합니다. 히드라의 무시무시한 명성은 사라졌습니다. 이제는 치아 문제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충치로 고생하는 괴물 이야기에 낄낄거린다. 늪은 더 조용해졌지만 히드라의 틀니에 대한 전설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괴물에게도 훌륭한 치과 의사가 필요하다는 것을 상기시켜줍니다. 그리고 때로는 가장 위대한 전투가 칫솔로 벌어지기도 합니다. 푸른 지중해의 암초 위에서 선원들을 유혹하는 것으로 유명한 사이렌, 끔찍한 독감에 걸려서 위기가 왔습니다. 보통 그녀는 배들을 끌어들이기 위해 노래를 부르곤 했지.
하지만 이제 그녀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습니다. 매혹적인 멜로디 대신 기침 소리만이 메아리 쳤습니다. 금으로 가득 찬 상선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녀는 노래를 부르려 했지만 기침만 나왔습니다. 선원들은 이 광경을 보고 당황했습니다. 배 밖으로 뛰어내리는 대신에 그들은 마스크를 쓰고 도망쳤습니다. 몇몇 사람들은 그녀에게 생강과 유자를 던졌습니다. 그녀가 회복되기를 바라면서 사이렌은 굴욕감을 느끼며 울었습니다. 비단에 쌓여 소금물로 양치질을 하며 그녀는 다가오는 배들이 몹시 두려웠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목소리가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랬습니다. 하루빨리 목소리가 돌아와 다시는 생강차 따위가 아닌 두려움에 떨게 하는 날을 기원합니다. 그녀는 자신의 목소리가 돌아오기를 기다립니다. 페르시아 깊은 정글 속에 맨티코어가 살았습니다. 그것은 사자의 몸, 인간의 얼굴, 그리고 정갈꼬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침입자를 잡아먹었지만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심각한 탈모가 오고 있었습니다. 한때 위험을 떨치던 황금빛 갈기는 빠지고 있었습니다. 가려져 있던 인간의 얼굴은 이제 중년의 모습으로 보였습니다. 만티코어의 정갈꼬리는 무기였지만 이제 머리를 극적였습니다. 보물을 찾는 영웅들은 털 때문에 재채기를 했습니다. 만티코어는 그들에게 탈모 치료법에 대해 물었습니다. 그는 약초나 검은 콩에 대해 물었습니다. 그의 동굴에는 이제 탈모 샴푸 재료가 있었습니다. 두피 마사지기도 있었습니다. 그는 남은 몇 가닥 안 되는 머리카락을 빗었습니다. 만티코어는 머리가 다시 자라나길 바랬습니다. 그는 다시 용맹한 모습을 되찾고 싶어 했습니다. 그는 신들에게 기도했습니다. 그는 다음 달에 머리카락이 다시 자라기를 바랬습니다. 그는 괴물로서의 위엄을 되찾고 싶어 했습니다. 만티코어는 무서운 존재가 되는 것을 그리워했습니다. 그는 예전의 자신을 그리워했습니다. 수천 년 동안 카로는 스틱스강에서 영혼을 실어 날랐습니다. 이제 심한 통증이 그의 늙은 몸을 괴롭혔습니다. 인구 폭발로 인해 그의 배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때 튼튼했던 그의 팔은 이제 고통으로 뭉쳐 있었습니다. 노를 꽉 잡는 것조차 힘겨웠습니다. 암시장에서 구매한 강력한 파스도 거의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눅눅한 습기 때문에 금방 접착력을 잃고 떨어지기 일쑤였습니다. 그는 삐걱거리는 소리가 배에서 나는 것인지 아니면 자신의 관절에서 나는 것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영혼들은 느린 여행에 대해 불평했습니다. 그들은 그것이 현대적인 유람선이 아니라고 투덜거렸다. 그는 노를 집어던지고 파업이라도 하고 싶은 심정이었으나 배삭스로 받은 동전 한 잎의 무게를 생각하며 억지로 아픈 팔을 움직여 다시 물살을 가를 뿐이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저승의 냉혹한 파수꾼이 아니었습니다. 물리치료와 도수치료가 절실한 고령의 노동자에 불과했습니다. 그는 은퇴를 간절히 바랬습니다.
하데스 왕이 나룻배를 업그레이드 해주기를 바랬습니다. 엔진이나 자동 조종 장치가 있으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야 그는 마침내 쉴 수 있었습니다. 그는 피로를 견디고 있습니다. 더 나은 내일을 바라며